예, 안녕하십니까. 역전 아저씨 장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전 아줌마 서경화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저희도 이제 긴 옷으로 다 바꾸고. 와, 네, 어제 저는 2개를 입고 완전 추워가지고. 네,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봄비는 내릴수록 따뜻해지고 네, 가을비는 내릴수록 날이 차워진다. 그렇구나. 어머, 그렇게 멋진 말을 어. 어디서? 어디서가 주워 들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너무 멋진데요? 이야. 아마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렇게 뭐 깨달으셨겠죠. 네, 아유, 예전 어르신들의 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들 지혜가 음식에 담긴 예술 작품이 또 여기 또 있죠. 아, 네. 오늘 너무너무 맛있는 블루베리 설기입니다. 아, 이 이름을 블루베리 설기라고 하나요? 네, 블루베리 설기요.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들어있겠네요. 딩동댕 맞습니다. 어우, 이렇게 어려운 걸 맞추시고. 네. 그래서 색깔이 약 보랏빛이 나면서 되게 예뻐요. 네, 엄청 예쁘죠. 그리고 저희가 이 블루베리 안에 블루베리 잼을 넣어가지고요. 엄청 달콤하고 맛있답니다. 보통 설기 종류라고 하면 네. 그냥 맵쌀로 딱 쪄가지고 약간 퍽퍽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잼이 들어있어요? 네, 얘는 밑에 블루베리를 같이 섞은 가루를 밑에 깔고요. 그 위에다가 블루베리 잼을 또 얹어서 그리고 나서 위에 또 한번 가루를 얹어가지고 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 얘 잼처럼 약간 색깔이 이렇게 좀 네. 나오는구나. 아,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블루베리 잼은요, 저희가 직접 만드는데요. 왜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당도가 좀 떨어지면서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당도를 조절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주 진해요. 그래서 거의 아주 쫀쫀한 느낌?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먹어보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보시겠어요? 우와. 잼이 저희는 거의 우와.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봐도 잼이 들어가 있고 하면 네. 막진 것 같아요. 푹신푹신한 게. 네, 네. 일단 잼이 완전 블루베리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일반 설기랑은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게다가 안에 네. 잼이 들어가면 네, 맞아요. 일반 백설기 만드는 거랑은 네. 뭐 만든 공정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만들 때 재료 배합 비율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블루베리 같은 이런 잼이 가운데 들어가면요. 얘가 스팀으로 익잖아요. 그런데 이 잼 같은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요. 얘가 잘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것들보다 특히 공정이 까다로운 애가 얘 블루베리 설계예요. 아, 네, 잘못하면 안 익을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얘 잼 때문에. 그래서 잼을 다 깔지 못하고요. 얘 크기만큼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사실 손이 많이 가요. 이 블루베리 설기는 손이 진짜 많이 가요. 그렇구나. 네. 잼 때문에 골고루 익지 않을 수가 있기 네, 네,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어떻게 배합하는지 그것도 기술이네요. 네, 그렇죠. 시간 조절도 잘해야 되고. 시간 조절 잘해야 되고. 네. 근데 맛있으니까. 네. 블루베리 설기 인기 너무 좋아요. 네. 블루베리라는 것이 사실 우리 눈에 좋다고 얘기 많이 해서 많이 먹잖아요. 네. 냉동으로도 많이 먹고. 네, 네, 네. 블루베리의 뭐 안토시아닌 이런 성분 때문에 네. 인기도 많은데 사실 제가 예전에 방송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그때 베리 종류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네. 사실 블루베리가 좋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네. 영양소 같은 것들이 흔히 뭐 이야기하는 우리가 베리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먹었던 게 막 포도니까 네네네. 다 포도의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 포도보다 블루베리가 10배 정도 영양소가 많기는 하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넘버원 진짜 베리류 중에서 진짜 넘사벽으로 영양소가 많은 거는 아로니아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아로니아 한참 유행하다가 네. 지금은 조금 시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예전에 충북 단양군에서 군 차원에서 어. 한번 전체적으로 아로니아를 재배를 하려고 네.
그렇게 한번 노력도 해봤었고 또 사실 아로니아 전 세계에서 가장 주산지는 폴란드거든요. 폴란드요? 예, 오, 그 폴란드 그렇구나. 바르샤바 대학의 네. 아로니아에 대한 전 세계 최고 권위 가지는 그 여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그 교수님을 단양에서 초청해서 부르기도 했어요. 오. 근데 교수님이 네. 단양 와서 되게 안 좋은 소리 하고 갔었어. 아, 왜요? 그게 아로니아 자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폴란드는 저도 가봤는데 농장 자체가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하죠. 쫙 펼쳐졌어요. 이야. 근데 굉장히 충북 넓은 단양에 곳에. 보니까 예. 이쪽 가는 데서 지어가지고 아. 몸에도 수익이 되냐. 그거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많이 블루베리를 많이 먹는 이유가 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양소가 아로니아가 더 많다고 해도 먹을 때 씁쓸한 맛도 있긴 하지만 네. 먹을 때 블루베리가 더 달콤한 맛도 있긴 하지만 재배 환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로니아는 수입 분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지만 네. 전국적으로는 블루베리 농사를 훨씬 더 많이 짓긴 해요. 그렇구나. 아이고, 블루베리도 정말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있잖아요. 얘가 그렇죠. 일단 맛있어요. 그냥 사실 생과는 조금 그래요. 근데 마른 거는 너무 달고 네. 맛있잖아요. 예. 특히 블루베리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6, 7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한겨울 말고는 우리나라도 다 수확을 다 한다고 해요. 오. 양이 좀 이제 하우스에서 지어서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주로 많이 수확하는 시기가 6, 7월로 해가지고 그때가 뭐 제철이다. 근데 제철을 표현하기는 약간 애매한. 근데 블루베리는 날씨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나 봐요. 아무래도 따뜻한 곳에 따뜻할 때 더 많이 자라긴 하니까. 네. 그래서 그 6, 7월에 많이 수확을 하는 건데 오. 날씨에 영향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근데 네. 다른 것보다 조금 편하다. 오. 모든 농사 다 힘들긴 하지만 조금 편하다 네. 이런 거고 네. 사실 우리나라 블루베리 열풍이 한번 불긴 했었어요. 아로니아 네. 열풍이 불기 이전에 블루베리 열풍이 한번 불었었는데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블루베리가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아로니아가 더 정착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맛도 더 좋기도 하고 네, 맞아요. 블루베리가 정착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네. 2002년에 미국 타임지에서 네. 10대 슈퍼푸드라고 슈퍼푸드. 블루베리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슈퍼푸드라는 열풍에 확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슈퍼푸드다, 네. 몸에 좋다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음. 하니까 그래서 확 퍼졌군요 우리나라에. 그때 미국 타임지가 그렇게 선정을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블루베리가 확 퍼졌는데 네. 이게 또 2016 그 재배 면적 자체가 그 처음에 언제부터 재배했다 그 기록은 제가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네. 2.7헥타르 정도를 재배를 했었는데 2016년에는 네. 4,270헥타르 정도를 재배를 했으니까 그 몇 배? 10년 만에 20배가 2,000배 정도가 되나요? 오, 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2.7에서 2.7 에서 4,200이 됐으니까 이야. 그 정도로 열풍이 불었다고 오,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근데 2016년에 네. FTA 폐업 지원 품목에 블루베리가 지정이 됐어요. FTA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네.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싼 블루베리가 많이 들어오면서 블루베리 재배한 농민들이 네. 좀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제 블루베리 말고 다른 농사를 좀 지어 보세요 라고 해서 폐업 지원 품목으로 블루베리가 지정되면서 한 번 또 확 죽어버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블루베리가 지금 거의 안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오는 거 아니고요. 네. 그래도 2019년도 기준에는 3,400헥타르 정도라고 하니까 4,270헥타르에서 뭐 3년 만에 3,400헥타르 정도로 좀 줄기는 줄였죠. 그래도 계속 농사 지으신 분이 갑자기 확 갈아타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FTA라는 것이 사실 요즘 또 뉴스 보시는 분 알겠지만 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은 이제 뒤통수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그 사실 미국이 좀 너무 하긴 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 FTA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뭐 다른 내용도 많긴 한데 우리가 네. 많이 알려진 것들은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것들을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한 것만 팔 수 있다. 보조금 지원해 준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네네 못 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비싸니까 네.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네. 미국에 생산된 것들을 사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서 못 판다. 네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그런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FTA거든요. 네. 우리는 이미 FTA로 해가지고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무관세로 해가지고 합의로 우리가 협정을 맺었지 않느냐. 어.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미국에서 똑같은 똑같이 거죠. 팔아야 되는데 네. 니들은 왜 니들 마음대로 하냐라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렇구나. FTA라는 것이 네. 처음에 그 체결되고 할 때는 솔직히 유리한 부분 항목이 있고 또 불리한 네. 항목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농사 쪽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대신에 이제 좀 고려를 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또 농업만 지키자고 다른 산업들을 수출 못하게 만든 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따내고 내주고 하는 그게 FTA 체결할 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FTA라는 것들이 그 농업 부분에서는 좀 피해 보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이런 공업적 큰 산업에서는 또 우리가 이거 한번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자, 여기서 막간 퀴즈. 네. FTA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가 처음 FTA를 맺은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가요? 글쎄요. 어딜까요? 동남아 쪽인가요? 아니 조금 멀어요. 멀어요? 유럽인가요? 아니에요. 좀 멀어요. 좀 멀어요? 어디예요? 남미 쪽이에요. 칠레. 칠레요? 한칠레 FTA가 시작인데 오, 그래요? 우리나라가 남미 쪽하고 은근히 인연이 많아요. 정말요? 네. 오, 저 정말 처음 듣는. 왜냐 FTA가 새로운- 방금 얘기했듯이 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손을 봐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따내야 되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이 네. 너무 잘 우리가 무역에서 하고 있고 알려진 곳하고 FTA를 체결을 하게 되면 네. 우리도 이제 처음 조약을 맺는 입장에서 우리도 서툴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농업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이 아닌 네. 우리나라에서 다른- 별로 생산 안 되는 작물들을 우리가 무관세로 수입한다 그러면 우리의 피해가 적잖아요. 네, 좋죠. 그렇게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네. 남미에 있는 칠레랑 처음 FTA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칠레 포도랑. 그래서 이제 타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네. 타격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네. 그 FTA 처음 체결하고 할 때도 나름 이제 정부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FTA는 어쨌든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역에서의 흐름이 약간 대세적인 흐름이어서 우리가 완전히 피해갈 수만은 없는 것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무역이라는 게 거래니까 내가 이거 주면 너는 뭐 줄래? 이렇게 네.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건 손해보고 어떤 거는 또 우리가 이득을 보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저희 잘 거래해서. 예, 블루베리 이야기 하다가 네. FTA까지 나왔는데 이거 네. 퀴즈 한 개만 던져볼게요. 네. 아까 또 FTA 이야기하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대 자동차가 네. 해외로 처음 수출한 나라는 또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아니요. 이것도 완전 의외라니까. 그래요? 네.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에도 좋고 사실 굉장히 눈에도 좋고 이 블루베리가 노화를 천천히 하게 해주잖아요. 항노화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담내떡에 들어가는 예쁜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많이 나누는 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화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폴리페놀. 네, 폴리페놀 성분. 맞아요. 이제 저 다큐멘터리 만들 때 폴리페놀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이제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폴리페놀. 네. 예, 그러면 몸에 좋은, 맛도 네. 좋은, 예, 우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섞이를 많이 드시고, 네. 자, 우리는 또 다음에 다른 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